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억에서 10억으로 자산이 단박에 올라가는 한마디로 40대 때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자산이 늘지 못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6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나는 이런 실수를 절대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에 라디오라든지 또 TV라든지 작년에는 또 하이엔드 소금쟁이 이런 데서 계속해서 돈 고민에 관련된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한두 가지만 딱 조언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고민이면 참 좋은데 근본적으로 뭔가 좀 단단히 꼬여 있는 경우가 많고 보기만 해도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본인도 굉장히 답답하겠죠. 뭔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많은 분들, 자산이 1억, 2억에서 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서 찾은 공통점 6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6가지 문제점이 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회계 마인드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회계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돈에 어떤 이름표를 붙일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자산이라는 것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죠. 타인 자본은 당연히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에 상응하는 수익이 보이지 않는다면 타인 자본을 쓰는 것은 좀 낭패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 같은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던 내 돈이죠. 자, 그렇지만 이 자기 자본에도 최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은행에 예금으로만 넣어놔도 최소 2.5에서 3%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왜 회계 마인드가 없느냐? 이 뭔가 월 현금 흐름을 적어라 라고 주면 적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프리랜서 같은 경우 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전세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이 돈을 직장인처럼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어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이 돈 안에 나중에 내가 세금으로 내야 될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 쓴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세금 낼 때 되면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세전세후 개념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득을 잘 모릅니다. 얼마 버냐 그러면 500에서 1000? 500을 번다는 건지 1000을 번다는 건지 1000을 번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와 1000만 원 벌어 라고 얘기하지만 1000만 원을 번 적이 있다는 뜻이지 1000만 원을 계속 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본인의 소득을 너무 모른다. 세 번째, 소비 내용 당연히 모릅니다. 돈을 얼마 버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얼마 쓰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혹시 안 쓴 돈이 있다, 남아있는 돈이 있다, 파킹 통장에 조금 남은 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저축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저축이 아니죠. 왜냐하면 남는 돈은 저축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축하지 않은 돈은 다 쓰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계적 마인드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두 번째 꼭 발견되는 게 정기저축을 안 합니다. 정기저축 없이 파킹 통장을 쓴다는 거예요. 뭔가 어딘가에 고정적으로 자동이체로 정기저축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파킹 통장에 모은 돈은 자산이 되지 못하고 소비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상하게 저축했는데 돈이 안 모여요 라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 셋째는 투기적 성향이 강해지고 수익률에 집착하는 성향이 강하다.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S&P 500 지수에 153만 원, 3년 동안 5,500만 원을 저축을 했을 때 정기 적금에 비해서 506만 원밖에는 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506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긴 하죠.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5,500만 원을 밀어 넣으면 다행인데 원금을 보면은 그냥 원금 수준이 매일 거기서 거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원금을 늘리기보다는 수익률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또 공통점은요. 보험료를 과다하게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하게도 살림살이가 빡빡하고 어려운데 보험은 또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3에서 5%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3%고 어떤 사람이 5%냐?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중에 어느 쪽이 보험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맞벌이 부부는 경제력이 분산돼 있으니까 한 사람이 유고 상황이 생겨도 대비가 되죠. 그런데 외벌이는 만약에 그 가장이 잘못되면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더 필요한 쪽은 외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녀가 어린 가정이 보험이 필요합니까? 자녀가 다 큰 가정이 보험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자녀가 어린 가정이죠. 자산이 많은 가정이 보험이 필요합니까? 자산이 아직 얼마 없는 가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보험을 많이 가입한다. 여러분, 그 항공기에는 급유를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뭐 무조건 만땅 가득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에 급유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기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체 무게의 3분의 1이 급유 무게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하죠. 무게가 더 나가게 되면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안전과 효율 사이에서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을 이 사람 와서 해달라면 해주고 저 사람 와서 해달라면 해주고 이렇게 돼서 보험이 많아지게 된다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종신보험을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 에어컨이 필요한데 마치 냉장고를 사는 거와 똑같습니다. 종신보험도 저축 기능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에어컨이 필요하면 에어컨을 사야죠. 냉장고도 문 열어놓으면 좀 시원하다.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정교하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5번째는 말이죠. 선택과 집중을 못한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려면 내가 선택한 게 있으면 다른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어려운 사연들을 만나보면 포기하는 게 없어요. 다 해, 조금씩. 캐릭터가 없다 그럴까? 자, 애완견 키운다. 돈 많이 들죠? 애완견 키우는 대신에 뭐 다른 거는 좀 안 한다. 이래야 되잖아요. 애완견 키우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아니,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야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애완견 키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애완견도 키우고 보험도 들 거 다 들고 부모님 용돈도 양가에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부까지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을 좀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완견 키우고 기부를 하고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느 가정이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려면 우리는 애완견을 키우니까 대신에 다른 건 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상황이니까 뭐 예를 들면 애완견을 키우지 말자.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나보면 다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게 되더라. 자, 6번째입니다. 할부와 렌탈이 많다. 할부와 렌탈. 정수기를 사고 싶어요? 세탁기를 사고 싶어요? 200만 원이야. 그런데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7만 원만 내면 그걸 쓸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가전제품을 할부와 렌탈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주로 내구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구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성능이 한동안 지속될 거라고 믿고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지불할 능력이 되기 전에는 사실은 사면 안 돼요. 새 걸로 바꾸면 안 돼. 그런데 일단 당장 나가는 돈이 적다는 이유로 할부와 렌탈을 통해서 이런 가전제품들을 구입하고 있다. 자,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끝없이 미래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 6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결국 비용의식이 결여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가는 돈이 적다는 이유로 미래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미래 비용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도 돈이 안 모입니다. 자본 성장이 없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 불안해지는 것을 우리가 포모라고 합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투기적 성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돈의 묶임 효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인딩 이펙트죠. 돈을 묶어 놓을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작은 비용, 이 비용이 한 달의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나갈 수 있는 비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는 말이죠. 딱 2종류의 일이 존재합니다. 바로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죠. 우리 필쌤TV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긴급한 일을 먼저 하시나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나요? 많은 분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 긴급한 일이 긴급하니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긴급한 일을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긴급한 일 처리하다가 오늘도 하루가 다 갔네? 이게 중요한 일은 내일 하자. 왜? 중요한 일은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중요한 일을 긴급한 일 하느라고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실패합니다. 반대로 긴급한 일이 있지만 일단 먼저 중요한 일부터 하고 긴급한 일을 하자 라고 해보면 사실 긴급한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긴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된다. 오늘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미래에 계속 가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6가지. 만약에 내가 오늘 하고 있다면 그래 다음 달부터 이거 고치자 라고 미루지 마시고 자, 미래에 가난해지게 만드는 6가지 행동, 이 행동을 다 떨쳐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